네, GSAT 봉투모의고사 이번 시간 이제 2회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1번부터 보시죠. 명제 문제네요. 어떤 이 들어가고 결론을 찾는 문제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하겠습니다. 팝콘을 사는 사람, 그다음에 콜라 사는 사람, 그다음에 영화 보는 사람. 자, 일단 영역은 이렇게 구분해 두고 팝콘을 사는 어떤 사람은 콜라를 사지 않는다. 팝콘 사람 중에 콜라 안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콜라를 사지 않는 사람. 콜라를 사지 않는 사람이 바깥쪽을 말하죠. 그 중에서 영화 보는 사람은 4번, 7번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대요. 콜라를 사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화를 보지 않는다. 콜라 사지 않는 사람 중에 영화 보는 사람. 4번, 7번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확실하게 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7번은 확실하게 없다. 그리고 2, 3, 5, 6, 8번 같은 경우는 있는 점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이 그림에서, 다시 말해 이 명제에서 나오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얘네들이 어딜 물어보는지 보고 판단하면 되죠. 1번, 팝콘을 사는 모든 사람 영화를 보지 않는다. 팝콘 사는 사람이 전부 영화를 안 보는가? 이거는 3번하고 4번이 없냐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3번하고 4번 중에 4번은 없는 게 맞지만 3번은 있는 점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답이 안 돼요. 2번,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 바깥쪽이죠. 1, 2, 5, 8을 말하죠. 이 중에 팝콘 안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1, 2, 5, 8 중에 팝콘 안 사는 사람은 5, 8이잖아요. 5번, 8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5번, 8번 중에 뭐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다음에 3번, 팝콘을 사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본대요. 팝콘 사는 사람이 여기 있죠. 영화 보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3번, 4번 중에 뭐가 있냐는 뜻이에요. 역시 있는 점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4번, 팝콘 사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지 않는다. 팝콘 사는 사람 중에 영화 안 보는 사람이 있냐고 묻고 있어요. 1번, 2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1번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5번, 영화를 보는 어떤 사람 팝콘을 산다. 영화 보는 사람 중에 팝콘 사는 사람이 있는가? 3, 4번 중에 뭐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죠? 3, 4번 중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여기에 알 수가 없죠.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그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로 답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3번하고 4번은 물어보는 지점이 똑같은데 그럼 3번하고 4번이 같은 말이란 얘기냐? 네, 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엄연히 문장 구조가 다른데요. 팝콘을 사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본다라는 말과 영화를 보는 사람 어떤 사람 팝콘을 산다라는 말은 팝콘을 사는 사람 중에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는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 팝콘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결국은 이 가운데 지점에 뭐가 있는가를 묻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앞뒤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영화를 본다가 앞으로 가고 팝콘을 산다가 뒤로 온다 하더라도 이건 같은 말이 돼요. 어차피 이 가운데 지점을 묻는 게 똑같으니까. 그게 이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지점이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문장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같은 명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기출, 그러니까 기본서나 유형서, 그러니까 저희 유형서나 실전서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통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빨래를 좋아하지 않는다. 설거지 잘하는 모든 사람은 빨래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을 설정할 때 있어서 일단 분리수거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놓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 분리수거 하지 않는 사람이 바깥쪽을 말하죠. 5, 6, 7, 8. 이 사람 전부 다 빨래를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 중에 빨래 좋아하는 5번, 6번 같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모든 사람이 빨래를 좋아한대요. 설거지 잘하는 사람, 전부 다 빨래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설거지 잘하는 사람 중에 빨래를 좋아하지 않는 4번, 7번 같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거지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3, 4, 6, 7 중에 4, 6, 7은 다 지워졌고 3번만 남았잖아요. 그럼 3번은 확실하게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3번이 확실하게 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합시다. 모르는 것부터, 확실하게 없는 것부터 4, 5, 6, 7은 확실하게 없다. 그 다음에 1번, 2번, 8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어디를 물어보는지 볼까요? 1번. 분리수거를 하는 모든 사람이 설거지를 잘한다.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 모두 다 설거지를 잘하려면 1번하고 2번이 없어져서 완전히 포함돼야 돼요. 1번하고 2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말해 분리수거를 잘하는 사람 중에 설거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2번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 이 바깥쪽을 말하겠죠. 이 사람 중에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바깥쪽 중에 설거지 잘하는 사람 6번, 7번이 뭐가 있냐는 의미거든요. 근데 6번, 7번은 확실하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뭐가 있다는 말도 역시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설거지를 잘하지 않는 사람, 이 바깥쪽을 말하겠죠. 1, 2, 5, 8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분리수거를 잘하는가? 이 말은 8번하고 5번이 확실하게 존재하는가? 5번하고 8번이 확실하게 없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는가? 그러니까 설거지를 잘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뭐뭐이다는 이 사람 중에 이거 아닌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그림 그릴 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는 5번, 8번 같은 1, 2, 5, 8 중에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는 5번, 8번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5번은 없는 게 맞지만 8번은 있는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답이 안 돼요. 4번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 여기 말하죠. 이 사람이 전부 다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3번하고 4번이 없냐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네, 3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5번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 이 바깥쪽을 말하죠. 이건 전부 다 설거지를 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설거지를 잘하는 이런 6번, 7번 같은 경우는 없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워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어느 영역을 묻고 있는 건지만 정확하게 딱딱 파악해내면 이런 문제들은 딱 이 체계 안에서 그냥 문제가 풀립니다. 3번 보시죠. 클래식을 듣는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부른다. 트로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트로트, 록 이렇게 되는 거겠죠. 클래식을 듣는 사람 중에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하고 여기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 전부 다 록을 좋아한대요.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 중에 록 좋아하지 않는 2번, 5번 같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란 말이 나오면 뭔가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이란 말이 나오면 뭔가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이란 말이 나온다는 게 어떤 사람도라는 말은 이게 어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할 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부르죠. 여기는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다. 이 말은 전부 다 못 간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활자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3번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2번하고 5번은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 4, 6, 7, 8번은 있는 점인지 모른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클래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3번하고 4번이 확실하게 없냐라는 묻는 말이고 3번이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2번 클래식을 듣는 어떤 사람은 록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역시 2번은 없는 게 맞지만 2번은 아예 없고 1번도 있는 점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3번 록을 좋아하지 않는 이 바깥쪽을 말하죠. 중에서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거고, 4번 록을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 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바깥쪽을 말하죠. 모든 사람은 다 클래식을 듣지 않는가? 1번처럼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1번하고 8번이 없냐고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클래식을 모든 사람이 클래식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 1번하고 2번이 없냐고 묻는 거죠. 1번하고 2번이 없냐고 묻는 건데 이 두 개가. 근데 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클래식을 듣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클래식을 안 듣는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5번 록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듣는다. 록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를 묻고 있잖아요. 3번하고 4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건데 네, 뭐가 있습니다. 그죠? 3번이. 그러니까 이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또 똑같은 지점을 묻고 있네요. 아까랑 같은 얘기예요. 어떤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앞뒤를 바꿔도 된다고요. 록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앞으로 가고 클래식을 듣는 게 뒤로 갈 수 있어요. 록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앞에 와 있네요. 클래식을 듣는 게 뒤로 와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어떤이란 말은 이렇게 앞뒤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뒤를 바꾸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록이랑 클래식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거 전체를 다 앞으로 보내고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전체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록이 앞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클래식을 듣는 것이 뒤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냥 클래식 자체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다 가지고 간다고요. 이렇게 여기 부정돼 있잖아요. 부정을 가지고 가죠. 여기 있잖아요. 긍정이잖아요. 긍정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번엔 전제 찾는 문제네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술을 아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여기 동그라미 똑같이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세모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고 동그라미 예술하는 사람, 세모는 노래 부르는 사람, 동그라미는 사진 촬영하는 사람입니다. 구조는 동그라미, 세모, 비워져 있고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여기 들어갈 걸 보니까 주연, 부주연도 먼저 따져보면 이건 어떤이니까 둘 다 부주연이고요. 세모, 긍정문으로서 부주연, 사진 촬영하는 사람, 긍정문으로서 부주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이제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건 동그라미 두 개가 나왔으니까 세모하고 네모가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사진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사진, 노래, 노래, 사진, 노래, 사진, 사진, 노래, 노래, 사진. 예, 다 이제 이걸로 구성된 명제입니다. 이제 격은 다 갖춰졌고 이제는 공식에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공식, 그죠? 긍정문, 긍정문이면 이 두 번째 것도 긍정문이었어야 하는 거죠. 긍정문, 긍정문일 때 긍정문이니까. 자, 긍정문을 찾아야 되겠네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부정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부정문입니다. 답이 안 되죠. 자, 이 세 개가 남았고요. 두 번째 공식, 세모는 최소한 한번 주연되었어야 한다. 여기가 부주연됐기 때문에 여기는 주연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세모라고 하는 게 노래인데 노래는 앞에 위치한다면 모든 노래, 뒤에 위치한다면 노래 X, 그죠? 부정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죠. 얘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다. 세모가 부주연돼 버렸습니다. 모든 노래 괜찮고요. 이건 뒤에 와가지고 긍정돼 버렸잖아요. 뒤에서 긍정됐으니까 주연된 겁니다. 그죠? 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으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똑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꼭 공식을 써야만 하는 건 아니고 좀 전에 했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1, 2, 3, 4, 5, 6, 7, 8. 첫 번째 전제. 예술하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른대요. 이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여긴지 여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결론. 예술하는 사람 중에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말은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전제를 하나씩 넣어봤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3번, 4번 중에 뭔가 V 표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찾아야 되죠. 이 상황에서는 추론컨대 3번에다 V 표시를 만들어도 좋고 어떤 전제가요. 4번에다 V 표시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3, 4번에 걸쳐서 V 표시를 만들어도 좋아요. 근데 뭐 4번, 7번에 걸쳐 있다든가 3번, 6번에 걸쳐 있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1번, 3번에 걸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걸친 건 안 되고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2번하고 3번 중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2번을 지워버리면 3번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을 지울 수 있는 전제여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있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들 중에서는 답이 하나겠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전제를 찾아봐라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그림으로 그려보죠. 먼저 1번. 사진 촬영하는 모든 사람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전부 다 노래를 안 부른다는 얘기는 3번하고 6번이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3번하고 6번이 지워진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홍색 부분에 V 표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답이 안 되죠. 2번. 노래를 부르는 어떤 사람은 사진 촬영한다.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3번하고 6번에 걸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걸쳐 있는 걸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한 번 걸쳤고 여기도 한 번 걸쳤는데 그럼 두 번 걸치게 되는 건 여기는 있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다 별개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걸친 게 여러 번 있다고 해서 이게 있다는 표시는 확실하게 안 나옵니다. 3번이니까 좀 이따 보고 4번 먼저 볼까요? 사진 촬영하는 모든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전부 다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4번하고 7번이 지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답이 안 돼. 그러니까 포함되니까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워진다고 해도 여기가 지워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보장은 아직까지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되죠. 노래를 부르는 어떤 사람은 사진 촬영하지 않는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에 사진 촬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번하고 5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역시 여기가 뭐가 있다는 표시가 생긴다 한들 분홍색 부분에 뭐가 있다는 표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왜 답이 3번이냐?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사진 촬영한대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전부 다 사진 촬영하면 포함되는 거잖아요. 2번하고 5번이 지워진다는 얘기거든요. 2번하고 5번이 지워지면 5번이 지워지는 거야 별 의미 없는데 2번이 지워지기 때문에 3번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고 분홍색 부분에 V 표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공식으로 풀어도 좋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전제 찾는 문제는 근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냥 말로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느니 차라리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방식을 익히신 다음에 그중에 이제 본인이 편하신 걸 찾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제 찾는 문제 하나 더 보죠. 5번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이제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긍정 부정 여부를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요. 앞에 나오는 거는 모든 의 수식을 받는가 어떤 의 수식을 받는가 이걸로 달라지는 거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뒤에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때문에 주연 부주연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긍정문이다. 만약 볼링을 즐긴다로 나오면 볼링의 긍정문이다. 볼링을 즐기지 않는다로 나오면 볼링의 부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거는 포켓볼이라고 잡아버리면 포켓볼이 아닌 거는 그러면 모든 의 수식을 받아서 어떤 의 수식을 받아서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앞에 있는 개념은 그냥 앞에 있는 개념 그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개념을 그대로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여부까지 그대로 잡아줘야 돼요. 요거 실수해가지고 질문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동그라미를 일부러 여기다 치겠습니다. 네, 볼링을 즐긴다. 네모가 여기가 되죠. 볼링을 즐기는 건 여기 있고 탁구를 치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결론에 나오지 않는 게 세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일단 동그라미가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해둬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세모는 탁구를 치는 사람이고요. 네모는 볼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일부러 요거랑 대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세모, 네모 비워져 있고 동그라미, 네모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모든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주연, 얘도 모든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주연입니다. 네모는 다 긍정문으로서 부주연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네모가 둘 다 들어갔으니까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순서에 관계없이 들어가야 하고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포켓볼을 즐기지 않는 사람과 탁구를 즐기는 사람으로 구성된 명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1번 포켓볼 배우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제대로 나왔죠. 탁구, 포켓볼. 이건 그냥 포켓볼을 배운다로 되어 있네요. 긍정문이네요. 그럼 이걸로 구성된 명제가 아니겠네? 아닙니다. 뒤에서 위치할 때는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못 바꾸지만 뒤에 있는 건 긍정인지 부정인지 바꿔가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탁구를 치는 사람으로 구성된 탁구를 치는 사람이란 개념 하나와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사람, 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부정문이 돼요. 오히려. 얘도 마찬가지 부정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포켓볼을 배운다가 긍정의 의미인데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그냥 문장의 형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우리는 개념을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잡았어요. 왜요? 여기서 앞에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얘도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된 명제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포켓볼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된 명제로 인식을 한다면 이건 그냥 부정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보자마자 긍정문이다 부정문이다 함부로 막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딱 표준화를 시켜놓고 뭐로 구성된 명제냐를 딱 정확히 하고 그리고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등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포켓볼 배우지 않는 사람 탁구. 얘는요. 얘는 포켓볼을 배우는 어떤 사람을 탁구를 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나왔으면 이렇게 부정된 개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5번의 이 선택지는 지금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구성된 명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태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앞뒤로 바꿀 수 있고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대우처럼 바꿀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명제를 바꿨는데도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구성된 명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 그냥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명제 형태를 바꿨을 때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구성된 명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공식에 넣어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5번은 바꿔보죠. 어떤이란 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이란 말은 앞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탁구를 치는 어떤 사람은 5번은 바꿔보겠습니다. 탁구를 치는 어떤 사람은 포켓볼을 배운다. 포켓볼을 배우는 사람 이다. 인데 포켓볼을 배우는 사람 이다로 그냥 적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설정한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이제 일부러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포켓볼을 배우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거는 상당히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면밀한 수학적 공식처럼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공식에 넣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딱 정확히 체계화되어 있는 꼼꼼하게 이제 설정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얘도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보기에 긍정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설정한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얘는 부정문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공식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막 공식을 막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명제들은 5개는 다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구성된 명제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제 공식에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처음에 긍정문이어야 되죠. 따라서 얘는 답이 안 돼요. 얘도 답이 안 되고요. 얘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2개 남았네요. 두 번째 전제.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공식이죠. 여기에서 세모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번 주연되었어야 된다인데 이미 여기 주연됐거든요, 세모가. 그럼 여기는 주연되는지 주연되지 않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공식으로 가야 되고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결론에서 주연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주연되지 않은 건 관심 없습니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주연되지 않은 것도 관심 없고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관심 없고요. 단지 주연된 것만 딱 눈에 보세요. 주연된 건 뭐냐?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동그라미가 주연됐다면 이거는 전제에서도 주연되었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네모는 보지 말고 동그라미 한번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현재 주연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서도 주연되었어야 하는 거고, 그럼 여기 동그라미는 포켓볼 X인데요. 포켓볼 X는 주연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 위치하면 모든 포켓볼을 배우지 않은 사람, 뒤에 위치하면 포켓볼을 배운다로 끝나야 되는 거죠. 부정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가 남았는데 여기 포켓볼을 배우지 않은 어떤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동그라미가 주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얘는 모든 사람 맞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공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지점들이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연습하기 좋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개념이 뭘로 설정되는지를 정확히 꼼꼼하게 따지셔서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제대로 된 명제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퀴즈 문제입니다. 성훈, 주영, 성규, 승구, 우석 5명이고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피구 중 한 가지 운동을 한답니다. 같은 운동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1대1 매칭이네요. 그냥 바로 적어버리겠습니다. 성훈, 틀을 갖춰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 승규, 우석,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피구. 자, 성훈이는 농구 또는 피구한대요. 성훈이는 농구 또는 피구를 한다. 이런 걸 이렇게 적으시면 오히려 이걸 그린 의미가 없어져요. 익혀지 말고 농구 또는 피구를 한다는 말을 바꿔서 확실한 정보. 얘네들은 확실하게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걸 누적시켜서 나중에 이제 정보들을 연관관계를 보는 게 편합니다. 자, 배구라는 사람 우석이다. 배구는 우석이 하네요. 그죠? 여기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한 사람당 하나씩 하고 같은 거라는 사람도 없다 했으니까. 축구와 농구 중 주영이가 하는 운동은 없대요. 축구하고 농구 중에서 주영이가 하는 건 없대요. 이렇게 되겠네요. 정수는 야구 또는 배구를 한대요. 정수는 야구 또는 배구를 하니까 정수는 축구 안 하고 농구도 안 하고 피구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마저 더 채워 나가야 되겠네요. 가로로 세로로 보면서 x가 4개 채워지면 그 나머지 한 칸은 5가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5가 채워지면 다시 가로로 세로로 x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 나가면 됩니다. 됐죠? 여기에서는 정수가 5가 되겠죠. x가 4개 나왔으니까 5가 세우니까 세로로 x가 채워져야 되겠죠. x가 4개가 나왔네요.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5가 되니까 여기 세로로 x가 되고, 네, 여기 보니까 여기 x가 4개네요. 5가 되고 세로 x 5 끝났네요. 그래서 축구 하는 사람은 승규가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이렇게 크게 그릴 일이 있을까?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표를 크게 그리니까 그 다음에 추론은 별게 없잖아요. 그죠? 머리를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게 차라리 손을 조금 더 쓰는 게 낫습니다. 머리를 쓰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자, 됐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명이 3팀으로 2팀씩 나눠서 농구 시합한대요. 거짓인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일단 D하고 F는 같은 팀. 2팀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A는 C 이외와 다른 팀.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C하고 얘는 같고 A가 다른 팀입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B인데 B 50점이랍니다. 50점. A하고 C가 합치면 50점.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은 D는 10점. 그다음에 10점은 혼자랍니다. 동점자는 없다고 돼 있고. E는 20점. 두 팀이 어떤 점수의 합은 150점인데 이긴 팀은 진 팀보다 30점을 더 얻었대요. 그럼 이거는 두 팀인데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나눈 그냥 이렇게 둘을 계산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90대 60 이거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정보가 더 나와 있는 게 없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90대 60 이렇게 돼 있으니까 90점짜리 팀이 누군지 60점짜리 팀이 누군지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이 둘이가 같은 팀이라고 돼 있어요. DF가. 그죠? 그 다음에 A가 C2하고 또 서로 다른 팀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DF하고 C가 서로 다른 팀일 거 아니에요. 이쪽 좀 해보죠. DF하고 이렇게 세로로 좀 적겠습니다. C하고 얘는 서로 다른 팀이에요. 이렇게. 그럼 A하고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하고 B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흩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점수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일단 D는 10점이고 E는 2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B가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져요. 왜냐하면 B 같은 경우는 50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B가 50점이 되죠. 그럼 B가 이렇게 된다고 쳐요. A, B 이렇게 50점이 되죠.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가 더한 게 50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팀은 90점짜리 팀일 거 아니에요. 예를 지금 이거는 지금 A, B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B, A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위에 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20점이 되죠. 왜냐면 90점 팀이어야 하니까 이 팀이. 이게 60점 팀일 수는 없잖아요. 벌써 60점을 넘었으니까. 이게 60점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더하면 50점이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30점이 되겠죠. 그냥 20점이 돼요. 이렇게. 이건 이제 가능해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 옆에다 다시 적어볼게요. D, F, C, E가 있고 B, A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B는 50점이고 여기. 그다음에 D는 10점이고 E는 20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이 합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50점이 돼야 되잖아요. 50점이 돼야 돼요. 합치면 50점이면은 합치면 70점이 돼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둘을 합쳐서 50점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70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B의 자리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린 거고 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게 전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택지로 가볼까요? 좀 지우겠습니다. F는 20점이다. 그러네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항상 거짓을 묻고 있으니까 답은 안 됩니다. C하고 E는 동점자다. C하고 E는 동점이네요. C는 30점이다. 아니에요. 20점이에요. 그죠? 여기 틀렸죠. A하고 B는 다른 팀이다. 맞고요. B하고 E는 같은 팀이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계산이 포함된 뭐 속성 연결하기 정도인데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원으로 둘러앉는 거네요. 범석, 상현, 대일, 용재, 철수, 태웅 6명이고요. 정규각 테이블에 앉아서 카드 게임 한답니다. 마주볼 수 없는 사람끼리 이제 바르게 묶인 거 이렇게 되는데 범석과 용재 사이에 사람은 없대요. 그럼 범석하고 용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용재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석 이렇게요. 이렇게. 성현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일이 아니래요. 성현의 바로 옆에는 대일이가 앉을 수가 이쪽에도 없어요. 그죠? 범석이는 철수의 바로 오른쪽. 범석이는 철수의 바로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랗게 둘러앉는 거 나오면 보통 가지를 치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리기도 좋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기도 좋고 건너편이 누군지 맞은편이 누군지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도 따지기 좋죠. 자, 그 다음에 철수하고 범석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철수하고 범석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에 들어갈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건 12시 방향 혹은 뭐 2시 방향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집어넣고 시작하면 돼요. 범석을 여기다 두고 철수를 여기다 두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죠. 이렇게. 그럼 이제 범석의 용재랑 같은 사이에 앉는 사람은 없으니까 용재는 여기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성현은 대일의 옆에 앉을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럼 성현의 자리를 놓고 보면 여기는 안 돼요. 그럼 여기 앉히면 어쨌든 간에 남은 사람이 대일하고 태용이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 상현이네요. 상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상현이가 이 3시가 남았는데 상현이 양옆에 대일을 앉히면 안 되는데 여기 앉게 되면 대일이 여기 앉든 어쨌든 앉게 되잖아요. 상현의 여기인 경우, 상현의 여기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해볼게요. 여기다 하나에다 그냥 빨리 해도 됩니다. 상현의 여기인 경우 철수, 범석, 용재 여기다 두고 상현이 여기인 경우. 그럼 대일은 옆에 앉으면 안 되니까 대일이 여기가 되겠죠. 대일은 옆에 앉으면 대일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가운데 남은 사람 태용이 앉으면 되겠죠. 여기도 태용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제가 칠판에다 손으로 적는 것도 지금 제가 막 날려서 적었지만 이렇게 적었지만 어쨌든 간에 2개 적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다 그냥 한 번에 정리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적는 거에 너무 이제 거부감 가지지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막 적어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2개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선택지로 가보죠. 1번.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맞은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범석, 태용은 이렇게 되죠. 상현, 용재 이렇게 됩니다. 상현, 철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가능한 걸 묻고 있는 거니까. 대일, 철수. 대일, 철수는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철수, 태용. 태용과 철수는 이렇게 되든 어쨌든 안 돼요. 그죠? 하니까 이제 5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9번입니다. 세 팀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하루에 2시간씩 회의실을 예약할 내용이 됩니다.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항상 거짓인 것. 근데 보니까 2시간씩이라고 해서 이게 두 칸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해봤는데 보니까 9시부터 11시에만 이용할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국은 요일 따지는 거더라고요. 기획팀 인사팀보다 하루 먼저. 기획, 인사. 목요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목요일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두죠. 재무팀은 수요일 이후. 재무팀은 요 이후란 얘기는 수요일 포함입니다. 이거. 그래서 재무팀이 여기인 경우 여기는 안 되네요. 그죠? 여기인 경우 이 두 가지만 가능하겠네요. 그 두 가지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는 거죠. 자, 해보죠. 재무가 여기인 경우, 그 다음에 재무가 여기인 경우. 자, 이제 기획인사 이 자리가 필요한데 기획인사는 이렇게 가능하고 그럼 여기 이제 안 하겠네요. 그죠? 세 팀이니까. 여기는 기획인사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도 돼요. 기획인사 아니면 2-1 정도로 할까요? 기획인사 재무 여기 안 하고 이렇게 되죠. 경우의 수는 3개. 이거 가지고 선택지 보는 겁니다. 금요일에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팀. 금요일은 안 하거나 재무팀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팀은 재무팀뿐이에요. 맞는 거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금 항상 옳지 않은 것, 거짓인 걸 묻고 있으니까 답은 안 됩니다. 2번. 인사팀은 수요일인가? 인사팀은 화요일 혹은 수요일. 알 수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기획팀은 월요일이지만 기획팀 월요일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화요일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재무팀은 인사팀보다 먼저. 재무는 인사보다 나중. 확실하게 틀린 건 4번이네요. 5번. 화요일에 이용하는 팀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기획팀이 됐건 인사팀이 됐건 오긴 와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확실하게 거짓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4명이 가위바위보에서 4강 대진표를 짜려고 한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순서대로 번호를 배정받고 번호를 배정받은 사람은 가위바위보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겼다. 그럼 몇 번?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빠지고 나머지가 이제 게임하고 뭐 이런 식 가지고 가위바위보하고 다시 번호표 배정받고 이런 식이죠. 총 3번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세 번째 3, 4번이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긴 사람, 이긴 순서대로 번호 배정받는다 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이긴 사람이 1번, 두 번째 이긴 사람이 2번, 세 번째는 3, 4번이에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첫 번째 한 명만 이긴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한 명만 이긴 거예요. 세 번째 남은 사람이 이제 둘이고 이 둘이가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3, 4번이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A, B, C, D가 뭘 냈는지 보도록 할게요. C는 첫 번째 가위 냈대요. 두 번째는 보를 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는 첫 번째에서 졌단 얘기예요. 이거. 그죠? 이겼으면 자기가 번호 배정받고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게임을 했단 얘기가 C는 첫 번째에서는 C는 아니란 얘기예요. 번호를 받은 사람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바위를 냈대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첫 번째 이긴 사람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4번 배정받았대요. 그럼 B는 4번이란 얘기는 B는 세 번째까지까지 갔단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배정받은 사람이 B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4강에서 1번, 2번, 3, 4번이 맞붙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1번을 배정받았는데 1번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한 명이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한 명은 B나 C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B하고 C는요 서로 같은 걸 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진 거죠. 똑같은 한 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 가위를 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A하고 D가 남았는데 A하고 D 중에 누가 이겼는지 이거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눠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때 가위를 낸 건 맞고 바위, 보를 낸 걸 맞는데 여기에서 A가 첫 번째 아예 그냥 가져간 경우 A가 이겨버린 경우 여기 아니면 여기서 이긴 거를 그냥 네모로 표시할게요. 아니면 D가 이긴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A가 혼자 이겼으면 어떻게 됐어야 되는가? A가 이겼으면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위를 이겨야 되니까 바위를 냈겠죠. 주먹. 그럼 여기는 이제 가위를 내서 같이 이제 치고 얘 혼자서 1번을 받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 2, 3, 4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순위 배정은 첫 번째 경우로 따지면 A가 1번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여기서 져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A는 빠질 테고 B는 여기서 져야 되거든요. 그럼 바위하고 보 이렇게 냈으니까 자기가 졌겠죠.
근데 B는 4번을 배정받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이긴 사람도 역시 한 명이거든요. 두 번째 2번 한 명만 배정받았으니까 얘 혼자 이겨야 돼요. 이제 바위를 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혼자 이기고 C가 혼자 이기고 이 둘이는 져서 내려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B가 4번을 배정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D가 3번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경우 1, 2, 3, 4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바위를 내는 거고 얘가 가위를 냈겠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 할 것이고 1번은 이제 D가 배정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B 혼자 여기서 B하고 C가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 원리로 한 명만 이겨야 되는데 이미 얘는 이겼으니까 여기는 져야 되겠죠. 바위. 그래서 C가 2번을 배정받고. 그럼 3, 4번 중에서 B가 4번이라 했으니까 4번 정해진 건 여기 A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C하고 B는 똑같고요. A하고 D가 자리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중에 이제 정해지는 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보는 거죠. 1번. A는 첫 번째 경우에서 가위를 냈는가? 바위를 냈을 수도 있어요. 가위를 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지금 항상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안 되고요. 2번. B하고 C는 4강에서 맞붙는가? 지금 4강은 이렇게 붙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B하고 C는 무조건 맞붙지 않아요. 이건 확실하게 틀린 거고. D는 1번인가? 1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3번일 수도 있어요. C는 2번인가? 그러네요. 어느 경우든 간에 무조건 2번이네요. A하고 D는 4강에서 맞붙는가? 여기서 안 붙죠? 안 붙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틀린 거죠. 하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첫 번째 배정받은 게 1번이라는 게 1번을 배정받았다는 정보도 주지만 그게 한 명이라는 정보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일단 가나다라만 5명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3분 간격으로 한 명씩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순서 입장한 사람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라는 가보다 먼저, 다는 나보다 늦게, 다와 마 사이에 2명, 다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나는 라가 입장한 뒤 3분 후. 이거는 이제 지금 3분 간격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이란 얘기예요. 그죠? 나는 라가 입장한 뒤 3분 후. 그러니까 라가 먼저고 나가 되겠죠. 5자리죠. 적당히 매칭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잘 난 것 같거든요. 뭘 하냐면 이거 가지고 이게 나마 이 다 4개의 경우를 따져도 되고 이걸 가지고 나라 이렇게 4개의 경우를 따져도 돼요. 그냥 그걸 빨리 적어버리는 게 낫지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다하고 마가 이렇게 두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두 자리가 그러니까 사이에 두 자리가 필요. 이건 자리가 안 나잖아요. 얘도 사이에 자리가 안 나잖아요. 여기는 사이에 자리가 나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고요. 여기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은 다하고 마가 여기 들어간다. 다하고 마를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가 없잖아요. 그럼 가는 무조건 이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안 되네요. 라가 가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요것만 남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요거 나가 다보다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는 여기가 되고 마가 여기가 되면서 경우수는 딱 하나로 떨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되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에서는 네 번째 순서를 묻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항상 거짓인 것을 묻고 있네요. 1대1 바둑이고요. B는 D하고 대전을 했고요. A하고 E가 둘 다 졌대요. A도 졌고 누군가에게 E도 졌대요. 누군가에게. 근데 C하고 F가 서로 붙지 않았대요. 그럼 C하고 F가 이제 적당히 이렇게 매칭이 돼야 이렇게 서로 경우의 수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뭐 C하고 F가 A한테 이겼거나 F하고 C가 E한테 이겼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F하고 C가 흩어지니까. B하고 D도 여기서 B하고 D가 어디 들어갈지 몰라요. 이렇게. B하고 D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바로 C는 A와 대전했는가? C는 A와 대전했을 수도 있지만 E하고 대전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인 걸 묻으니까 답은 안 되고 D는 경기에서 이겼는가? D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알 길이 없죠. A가 F와 대전했다면 이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럼 C는 E와 대전했다. 맞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게 되면 이제 요게 삭제되면서 이게 되는 거니까. C는 경기에 승리했는가? 그러네요. 무조건 승리했네요. 그죠? E는 F는 패배했는가? F는 무조건 이겼어요. 1로 됐던 1로 됐던. 그 승자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답은 5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보만 정확히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4명이고요. 순정 코믹 SF 호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보죠. 가불병정 있고 순정 코믹 SF 호러. 서로 다른 종류의 만화를 본대요. 을은 호러 안 본대요. 갑은 순정 안 본대요. 병은 SF 본대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은 정해지는 것만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다른 종류의 만화를 본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X가 되는 거고, 하나를 선택해서 본다 했으니까 가로로 X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채워지면. 그러니까 가로로 세로로 하나씩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해지는 게 없죠. 가로로 보세요. 둘, 둘, 셋. 둘, 셋, 둘. 빈칸이 이렇게 되니까 채워지는 게 없잖아요. 항상 거짓을 묻고 있거든요. 선택지로 가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뭔가 조건을 줘가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을은 코믹을 보는가? 을은 코믹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세모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2번. 갑이 코믹을 보면 그럼 갑이 코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쭉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병이 정의 순정을 보게 되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3개가 X고 여기 3개가 X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X, O,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정의 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정의 호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제 2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도 이걸로 그냥 채우는 거 이렇게 확실한 칸만 두고 나머지를 지워가면서요. 3번. 정의 볼 수 있는 많은 종류는 3가지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돼 있긴 한데, 그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게 다 성립을 하거든요. 여기에 동그라미 쳤을 때 막 쭉, 여기 동그라미 쳤을 때 쭉, 여기 동그라미 쳤을 때 이게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단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의리 순정만을 보는 경우는 2가지다. 의리 순정을 본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왜 2가지가 되는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세로로 X, 가로로 X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서로 크로스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코믹 호러, 호러 코믹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가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정의 호러를 보면 그럼 이렇게 이제 X가 되고 여기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3개니까 X가 되면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의리 순정을 보는 거 맞잖아요. 그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머리로 하는 것보다 그냥 손으로 빨리빨리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A, B, C, D, E, F, G 7명이 출장을 가려고 한답니다. 항상 참인 것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평택, 기흥, 온양 중 3곳 중 한 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평택, 기흥, 온양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B하고 F는 같은 곳으로 간대요. 이렇게. 근데 부장하고 대리는 동일한 출장이로 같은 집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장을 동그라미로 하기로 하고 대리를 세모로 하기로 할게요. 그럼 이 동그라미를 같이 이렇게 놓을 수 없고 세모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건 사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원 G는 온양으로 출장을 가고 여기 이제 정해졌네요. 부장 A하고 서로 다르대요. A는 여기가 아니란 얘기죠. A는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할게요. 그다음에 평택과 기흥으로 각각 2명. 여기 2명. 여기는 그럼 3명이겠네요. 그죠? 사람 수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B하고 F가 같이 간다 했거든요. 그럼 B하고 F가 같이 가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그죠? 경우 1 B하고 F 이렇게 가는 경우, 경우 2 B하고 F가 이렇게 가는 경우, 경우 3 B하고 F가 이렇게 가는 경우, BF 이렇게 되겠죠. 이제 G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F하고 G는 사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찼어요, 그죠? 여기도 다 찼어요. 세모가 둘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세모 둘은 근데 여기서 흩어져야 되죠. 같이 가면 안 되니까 세모 둘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죠. 여기는 이 둘이서 흩어져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제 2자리씩이 남아요. 여기 2자리, 여기 2자리, 여기 2자리. 그죠? 그럼 여기 2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A가 일단 부장인데 A가 필요한데 A는 이 자리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A는 이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A도 여기가 안 되니까 A가 여기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A가 여기가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여기인 경우, 그죠? 아니면 여기도 세모 잡고 A가 여기인 경우 이렇게 돼요. 그럼 G, D, F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남은 한 자리는 뭐냐면 세모가 아니고 부장도 아닌 거. 그럼 사원이잖아요. 사원 EFG 중에서 2가 없어요 지금, 그죠? 2가 여기는 2가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모는 양옆으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C하고 D가 세모라는 점, 세모가 C하고 D라는 점 이렇게 놓고 선택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고 이제 선택지로 가는 거죠. 1번. 사원 2가 기흥으로 가면 사원이 요 경우를 말하네요. 부장 B는 온양으로 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맞는 거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금 항상 참인 걸 묻고 있으니까 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 볼게요. 2번. 부장 A가 평택으로 출장 가면 부장 A가 평택이라는 얘기는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 두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 D는 기흥으로 가는가? 지금 D를 봐야 되는데 D는 세모가 CD잖아요. 그러니까 CD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평택일 수도 있고 기흥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C는 E하고 같은 곳으로 가는가? C는 지금 여기 세모인데 E하고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경우에 따라 뭐 나머지 경우수 따져봐도 마찬가지겠죠. A는 D하고 같이 가는가? 여기도 D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세모가 지금 CD니까 얘도 알 수 없는 거고. F는 G하고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F는 G하고 따로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답은 1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14번까지 풀어봤고요. 뒤에 문제들이 좀 더 남았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